자, 요즘에 MZ 결혼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. 아니, 요즘에 MZ들이 결혼한다고? 아니, 결혼을 안 하는 게 트렌드 아니었나? 요즘에 좀 아니라고 합니다. 보면은 이제 출산과 결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, 뭐 반등하고 있다,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결혼 출산 모두 늘었다. 8월 기준 최대 증가. 지난 8월 결혼 출산 모두 늘었다. 장려금 정책 대출 쏟아지자 결혼 증가율이 역대 최대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도니까 뭐야? 갑자기 지금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나?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결혼 출산 급증 MZ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8월 달에 늘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은 건가를 보면은 작년 대비입니다. 작년 동월 대비 혼인이 20%가 늘었어요. 20%. 엄청나게 많이 는 거 아닙니까? 출생아는 6%가 늘었습니다. 아니, 요즘에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오히려 애가 2만 명이 늘었다고?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은 거네요. 작년 8월 대비 유의미하게 늘어난 통계 수치인 거죠. 이 정도면은. 이게 단순한 그냥 뭐 오차 정도로 보기에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. 자, 그래서 이게 반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? 이게 되게 애매한데 보면은 23년 9월, 24년 초만 해도 별로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. 근데 4월부터 갑자기 결혼들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. 작년 대비 엄청나게 해가지고 애도 지금 더 많이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쭉 줄어들다가 오히려 이번에 한번 반등하나? 이걸 지금 기대할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.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뭐 0.7명 막 이래가지고 전 세계 압도적 1위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? 지금 우리를 빠르게 따라오는 게 뭐 싱가포르, 태국, 뭐 중국 뭐 이런 곳들인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앞장서 가지고 저출산에 지금 1등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뭐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0.6명대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니다. 0.7명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현 추세대로라면은 0.7명은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뭐 어떤 통계를 보는 시각입니다. 오히려 지금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. 작년보다 늘어난다면은 출산율이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착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0.7명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잖아요. 너무 낮다 보니까 워낙 낮아가지고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어려운 수치다.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초산만 있는 것도 아니죠. 또 아이를 또 2명째를 낳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려는 거는 거의 이제 모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딩크족이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결혼한다는 건 아이를 또 낳고 싶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결혼하고 1명 정도는 낳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도 있어서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. 이 결혼이 늘어난 거는 확실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을 더 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 혼외자 출산이 극히 낮은 나라입니다.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1, 2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미혼모, 미혼부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고 실제로도 뭐랄까요, 뭐 이 대접도 좀 안 좋고 뭐 복지를 뭐 해주긴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뭐야 왜 사고 쳐가지고 뭐 애를 낳나 하면서 되게 좀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. 근데 외국은 다르거든요. 특히 뭐 유럽 쪽은 뭐 당연히 그냥 뭐 동거하다가 애를 낳아도 되고 애 낳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하고 애 낳아서 키우는 게 뭐가 문제야?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유교 쪽이 좀 심하고 유교랑 뭐 상관없는 나라들은 뭐 그냥 애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많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.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식 안 하고 애를 낳아? 야, 뭐 이상한데? 너네 뭐 잘못했니?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아이를 안 낳는 나라기 때문에 반대로 결혼이 늘어났다? 그러면 애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결혼이 늘어난다는 거는 출생아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데 이게 보면요. 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초혼 부부들과 상관관계가 좀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숫자거든요. 이게 아이를 낳은 숫자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데 실제로 이 혼인하는 부부의 숫자도 같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혼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은 아이들을 낳는 숫자도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초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. 22년이 가장 저점이었는데 23년, 24년 해가지고 많이 좀 반등하고 있다. 그래서 이번에 출생아도 늘어날 거를 다들 뭐 조금 아무래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야 이거 정부 정책이 좀 먹힌 건가?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그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이미 결혼은 했었는데
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특히 청약제도가 워낙 이상했어가지고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. 그리고 한 명은 뭐 집을 사는데 한 명은 계속 청약 놓고 뭐 미혼모로 등재를 해놓고 미혼부로 등재해놓고 뭐 이러고 사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. 근데 어찌됐든 청약제도도 조금 바뀌고 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야 그냥 혼인신고 하자라고 해서 증가했을 수도 있다. 일종의 허수인 거죠. 이미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나중에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었을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때문에 아이를 좀 낳으려고 마음 먹었을 수도 있다. 근데 이 신생아 특례라는 건 작년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발표되고 그때부터 아이를 가졌다?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맞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.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기존에 지금 부모가 되는 그 초혼 연령대의 그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30대가 된 거죠. 1990년대 초반 출생자가 많아요. 이때 아이들이 한번 쭉 태어납니다. 요 올림픽 이후로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인 친구들이 딱 초혼인 나이대인데 요 친구들이 인원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혼인도 늘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혼인이 늘어나니까 아이들도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뭔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이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. 요게 우선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코로나 때 미뤘던 결혼 수요가 좀 있습니다. 물론 그때 코로나 때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시고 어떤 분들은 뭐 강릉이나 부산으로 가고 이런 그 친구들도 있었어요. 젊은 분들은 그냥 우리는 제주도 가서 그냥 신혼여행 했어요라고 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뭐 50명, 100명 모아놓고 결혼식 하고 막 했었잖아요. 마스크 쓰고. 그렇지만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 이거 금방 끝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라 하면서 1년, 2년 뭐 이렇게 뒤로 미뤘던 분들이 많았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이 쌓였다가 이제 막 결혼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. 지금 쏠림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.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보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4월에서 8월 사이에 엄청나게 결혼이 늘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니다. 이건 그냥 지금 시기 자체가 또 뒤로 쏠린 거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비수기거든요. 7, 8월이. 7, 8월이 비수기인데 이때 엄청나게 늘어요. 그리고 4, 5월이 원래 이제 성수기인데 이때보다 7, 8월에 결혼을 더 많이 한다? 이게 뭘까? 요즘에 결혼을 하려고 알아보시면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. 저도 결혼한 이제 10년 좀 더 넘었지만 10년 전에도 꽤 큰 마음 먹고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하다가 진짜 다 털린다 라고 할 정도로 뭐 그냥 숨만 쉬고 뭐 드레스 입고 뭐 가전 샀는데 뭐 2천, 3천, 4천 깨져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스드메랑 식장값만 1,600만 원 든다 이런 게 지금 기사로 나오거든요. 그만큼 지금 웨딩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. 웨딩 인플레가. 이게 코로나 때 웨딩홀들이 많이 망했잖아요.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웨딩홀은 적어졌는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세대는 다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지금 좋은 예식장, 좋은 타임을 잡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. 예전보다 거의 한 2-3배 이상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. 근데 그걸 성수기 5월에 하겠다? 그리고 토요일 점심 12시? 이러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겁니다. 그래서 4, 5, 6이 보통 성수기고 7, 8월이 비수기인데 같은 웨딩홀 기준으로 거의 4-5배가 차이가 난대요. 이 몇 달 차이에.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성수기 때 좋은 타임에 하려고 몇 배를 내가면서도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결혼해보신 분들은 알아요. 목요일 저녁 6시 반.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? 목요일 저녁 6시 반 타임 이거 결혼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그거는 확실히 싸게 해줍니다. 뭐 일요일 저녁 6시 뭐 이런 거는 싸죠. 근데 거기서 잘 안 하잖아요. 대부분 다 토요일 11시 12시, 1시 이 타이밍에 좀 하고 싶고 뭐 도저히 안 되면 금요일 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거기다가 7, 8월은 또 비수기에다가 왜 비수기입니까? 이때 다 휴가 가잖아요. 휴가 가고 다들 일정이 많은데 이때 내가 결혼식을 한다? 그럼 당연히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안 오고 막 덥다고 짜증내고 하니까 그래서 비수기인 거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7, 8월에 많이 했을까? 그만큼 비싸가지고 지금 뭔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때 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작년 대비 가격 부담이 더해지면서 아 그냥 8월에 많이 하자라고 했던 게 그냥 쏠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
거기다가 작년에도 결혼이 좀 증가를 했대요. 근데 증가를 한 거는 국제 결혼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인 간 결혼은 감소했습니다. 21년 대비 23년을 보면요. 국제 결혼이 많이 늘었죠. 6천 쌍이 더 늘었습니다. 근데 혼인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. 그 말은 한국인 간 결혼이 많이 줄었다. 그 말은 뭐겠습니까? 코로나 때 입국 제한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들 국제 결혼을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화상 채팅만 하면서 우리 코로나 끝나면 결혼합시다 했던 분들도 막 1년, 2년 동안 국제 결혼을 이제 못 하고 이제 대기했던 수요도 있었을 겁니다. 이제 그런 분들까지 이제 다 여기에 지금 쏠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래저래 전체적으로 지금이 과연 이 반등의 시작이냐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. 자,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심리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더 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잠깐 타오르는 불꽃 같은 건가? 저출생 반전 신호 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긍정이고 출산 의향도 모두 증가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.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데이터를 보면요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높아진 게 25세부터 29세 남성이 결혼을 할 의향이 높다.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. 68%에서 75%로 늘어났고요. 그리고 요 결혼 의향이 있느냐에 보면은 요 만 30에서 39세 여성 요 나이대이신 분들이 48%에서 60%로 많이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딱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 거죠. 여자분들 요때 결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요때 결혼을 하니까 거의 70% 60% 정도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젊은 남성들은 사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그래요 뭐 결혼은 하긴 해야죠 라는 대답이 늘어났다. 20대 남성 30대 여성이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도 어찌됐든 간에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이 좀 늘어났다. 특히 25세 29세 여성의 긍정인식이 크게 늘었다. 이게 34%였습니다. 그러니까 만으로 25세, 29세인 여성인 분들이 사실은 아이를 낳기 가장 좋은 나이대인데 신체적으로는 저요? 굳이 애 낳아야 되나요? 하는 분들이 거의 뭐 이제 30%밖에 안 됐다는 거죠. 애를 낳을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50% 가까이 올라갔다. 물론 이제 표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유의미한 어떤 차이니까 남자분들도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통계 수치가 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뭐 애매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출산율이라는 게 0.6이 되든 0.7이 되든 어차피 낮은 거거든요. 이게 뭐 1.5, 뭐 1.4 이렇게 해도 낮다고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지금 0.7이라는 거는 뭐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0.72가 됐어요라고 해가지고 뭐 해결된 건 없죠.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느냐? 이 결혼 페널티, 자녀 페널티가 있느냐라는 조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존재한다. 결혼하는 거 자체가 내 인생에 좀 페널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가 있는 거는 진짜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85%라는 겁니다. 물론 아이를 낳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공감을 합니다. 이 아이를 낳아보면요. 이 사회의 벽이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. 특히 이 맞벌이로 우리나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지?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. 이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. 아이를 뭐 맡길 데도 없고 뭐 애를 뭐 어디 맡아줄 데도 없고 부모님이 뭐 도와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. 답이 없어. 애가 보통 그래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는 부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애가 좀 뭐 혼자 있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뭐 어떤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빠 엄마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. 그런데 초등학교는 언제 끝납니까? 뭐 12시 1시면 다 끝난단 말이지. 그러면 애가 혼자서 아이가 막 8살 9살짜리 애가 집으로 혼자 걸어와가지고 밥도 챙겨 먹고 뭐 숙제하고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집에 6시 반쯤에 딱 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이제 퇴근하면서 우리 애 혼자 잘 있었니? 뭐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게 가능합니까? 절대 안 되죠. 그러니까 애는 12시 1시에 집에 보내는데 엄마 아빠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선생님들이 이제 나서는 거죠. 노란 차를 딱 타고 가가지고 애 나오는 애들 그대로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
가지고 학원으로 가고, 끝나면은 미술학원으로 데려다주고, 그다음 미술학원 끝나면은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다주고,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은 이제 한 7시쯤 되고, 그럼 7시쯤 엄마가 가가지고 아빠가 가가지고 애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기고 재우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.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. 최소 3, 4년을. 그러면 애 학원비만 한 달에 50, 60, 70이 깨지는 거예요. 그런데 애를 둘을 낳는다? 그러면 140, 150이 들어가는데 식비에다가 이래저래 다 하면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나 그냥 쉴까 하면서 육아휴직하고 퇴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. 애를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. 방과 후 하면 돼요. 방과 후 해보셨어요? 방과 후 하잖아요. 그럼 방과 후 하면은 애는 12시에 끝나는데 방과 후는 2시에 시작해. 그러면 그 중간에 2시간은 뭐 해야 됩니까? 집에 왔다 다시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. 방과 후를 모두 다 받아주든지 아예 그냥 학교에서 뭐 7시까지 데리고 있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되게 큰 거죠.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의 희생으로 때우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이 시댁이나 처가 근처에 살아야 된다라는 게 신혼부부들한테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.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?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니, 국가가 뭐 나름 경제권이 한 10위 정도 되는, 그래도 진짜 선진국인데 1인당 GDP가 36,000불인 나라에서 시댁이나 처가 근처에서 살아야지만 애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?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잘 안 하고 엄마가 도와줘야 돼, 뭐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. 한 해에 20만 명 정도가 지금 태어나잖아요. 그러면 10년을 만약에 케어해야 된다.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10년을 다 케어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200만 명만 케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4학년부터는 이제 너 혼자 뭐 학원 가고 해 라고 하면 되니까 200만 명만 케어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한테 뭐 몇백만 원씩 쓴다 1년에 라고 해도 뭐 연간 3, 4조 정도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에 뭐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1년 예산이 얼만데 1년 예산이 뭐 300조, 400조, 뭐 600조 이런 나라인데 여기서 지금 3, 4조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시댁이랑 처가집에 가가지고 애를 맡기고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태권도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애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되고 그러면 애는 엄마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막 뭐 학원 안 가면 못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고 정치권에 얘기하지 않는 나라다.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착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세금을 여기다 안 쓰고 뭐에다 쓰는 거냐라고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 기혼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. 그러다 보니까 미혼자들은 이제 기혼자가 저렇게 사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. 학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모님들 특히 이제 뭐 엄마들이 보통 많이 이런 거 고생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 우리 과장님이 애 때문에 막 갑자기 막 그 휴가를 내고 막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일이 안 돼 이런 일들을 막 겪는 걸 보면은 와 이거 결혼해가지고 힘들겠는데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구나 애 때문에 돈을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얘가 어떡하냐 뭐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. 그러니까 이 기혼자가 잘 살고 있어야지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혼자들이 잘 살게 해주지를 않는다니까.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뭘 안 해줘요. 방과 후 신청해보세요. 다 그거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고생인데 결혼할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들을 미혼자들이 갖게 만들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찌됐든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뭐 이제 본인이 외벌이를 하고 싶다면 외벌이를 하더라도 생활에 문제는 없구나.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. 애를 뭐 아예 뭐 도우미를 붙여가지고 양육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제도는 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최소한 시간은 벌어줘야 된다. 그래야지만 기혼자들이 부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를 생기고 그래서 좀 아이를 좀 잘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미혼이신 분들도 그래 아기는 다들 좋아하거든요. 미혼이신 분들이 아기가 미워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 아이들 다 이뻐하고 조카들도 다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와 이거 내가 낳아서는 못 키울 것 같은데 우리 형 우리 언니 누나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정말 그렇게 많이 드는지 든다면 쓰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약간 반등한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를 좀 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